2023년 15주차 분산 투자 매수 기록을 남겨봅니다. 자, 이번 주는 한국화학하본하고 아프리카TV 두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시총 5,300억,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한 9,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23년 예상치를 일단 한번 대충 비교를 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한국화본은 한 3,6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 그리고 아프리카TV는 2,000억에서 2,000, 2,700, 3,100, 3,500.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또 영업이익은 757, 327, 248, 순이익이 574, 143, 203. 이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9%에서 18% 정도, 순이익률은 4%에서 14% 정도, 그리고 ROE가 4에서 16, 부채 비율은 20에서 한 40% 정도, 퍼는 10에서 30, PBR은 1점대 되고요. 주당 배당금은 한 150원 정도, 한 1.2에서 1.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외 일가가 한 23%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제 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2,000억, 2,700, 3,200, 영업이익은 504, 888, 824, 당기순이익은 363, 709, 595.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도 뭐 거의 한 30% 내외 내지는 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한 30에서 40 정도, 되게 좋죠. 부채 비율은 한 90% 정도. 그리고 PBR은 3에서 10 정도, 퍼는 10대. 그 주당 배당금은 한 730원 정도 되고요. 세인트 인터내셔널 26%, 국민연금 9.몇% 해가지고 한 총 37%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고, 한국화본과 아프리카TV를 선택한 이유는 뭐 크게 봤을 때 다음과 같은데, 이제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한국조선소의 수주 증가, 그리고 중국조선소의 한국화본이 들어가는 시스템인 마크3 채택, 그리고 한국화본의 물량 증가가 예상.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반 선박에도 LNG 추진 연료가 채택 중이라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트위치 한국 인력이 지금 감축을 했고 추후에 철수가 기대된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에 거의 한 3토막 정도 이제 주가가 하락한 거. 이렇게 일단은 매수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화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LNG 연료 재영축 기술을 일단은 그 특허 등록을 한 상태고요. 뭐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지금 LNG가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문제가 좀 대두되다 보니까, 이게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배기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박을 운항하는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저유황유를 쓰면 되는데, 이 로우 술퍼 퓨얼이 일단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이게 벙커 CU보다 1.4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스크러버를 달거나 내지는 기존에 운항 중인 선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조선소에 들어가서 스크러버를 다는 이제 개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스크러버 설치 비용이 거의 선박의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더라도 이제 어떤 항구 같은 경우는 입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뭐 나중에는 이제 뭐 LA 같은 경우도 좀 그럴 건데, 이게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이게 메인 엔진에서 선박 주 추진 기관인 메인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바닷물로 씻어주는 그런 장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뭐 유황이라든지 탄소라든지 그런 불순물들이 다 씻겨져 가지고 바다로 가기 때문에 해수가 이제 2차적으로 오염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또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럼 저유황유도 비싸고 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LNG를 연료로 쓰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듀얼 퓨얼, 그러니까 벙커 CU를 연료로 쓴다든지 다른 기름을 연료로 쓰다가 이제 입항할 때 LNG로 이제 연료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진 자체가 이제 하이브리드인 거죠. 기름도 떼고 가스도 떼고. 그렇게 하고,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LNG만 전용으로 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한 7분의 1 이상 이제 매연 저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국 카본에 대해 가지고 조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개 회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한국 카본을 일단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1984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는 낚싯대라든지 골프채 샤프트 같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제 그 카본 소재를 가지고 이제 LNG선 이제 본행제 제작하는 쪽으로 또 이제 사업을 확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조선을 먼저 보기 전에 해운을 먼저 보면 이게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비드 19 발생 이후에 유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 생각지도 못하게 운임도 많이 인상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상 물동량 자체가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뭐 LNG뿐만 아니고 컨테이너 다른 화물도 일단 많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해운 전방 산업이 해운 경기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선박 발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컨테이너 발주도 많고 한데 선박 보통 교체 주기가 한 15에서 한 20년 정도 됩니다. 뭐 우리 거의 차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이전에 발주됐던 경우가 카타르가스 프로젝트라고 이제 카타르 회사에서 이제 발주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한 50척 이상을 한국 조선소에 발주를 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발주를 했는데, 2005년에서 2010년 정도에 발주돼가지고 건조된 선박들이 이제 2023년이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 딱 됐잖아요.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한 거죠. 기존에 이제 큐맥스 선박이라든지 그런 이제 LNG선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20년경에 카타르가스가 한국 빅3 조선소에 LNG 100척을 발주하겠다고 MOU를 맺었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씩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뭐 40척을 추가 발주를 해서 140척 주문을 낸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한국 카본에 대해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이제 LNG 선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 카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성 화이텍도 있어요.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두 개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LNG 선박에 대해서 이제 제작 과정을 보면 일단 계약 단계부터 해가지고 건조하는 데까지 총 한 40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일단 계약할 때는 뭐 도크장 예약도 다 해야 될 거고, 일단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선박의 조그마한 블록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조, 중조, 대조 만들어서 그걸 합체를 해서 이제 메가블럭이라든지 기가블럭을 만들어서 도크장 안에 앉혀서 그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선박을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서로 이어 붙여서 선박을 완성을 하면 이제 도크장에 이제 그 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이제 다른 선박들도 있겠죠. 큰 배가 한 대 들어가면 그 도크장을 최대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다른 조그마한 선박도 옆에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요 선박을 도크장에 물을 넣어서 선박을 이제 띄웁니다. 띄워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제 암벽이라고 부르는 곳에 계류를 해요. 이게 암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죠. 이제 하버예요, 하버. 그리고 이제 육상에 접안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게 선박 내부에 화물창 시스템을 만드는데 또 한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인원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선박을 이제 육상에 접안을 하는데 그 암벽 작업하는 시간이 이제 깁니다. 이제 일반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를 이어 붙여서 띄우게 되면 화물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장 작업만 끝나면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바로 컨테이너를 적재를 하면 되게끔 그냥 구조만 있으면 끝나는 거고, 탱커선 같은 경우는 이제 탱크 안에 그냥 그대로 기름만 집어넣으면 되게끔 되는데, LNG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LNG라 이제 액화 천연가스,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자체가 지금 그 선박 탱크 안의 저장 상태가 거의 한 160도 이하의 극저온이기 때문에 일반 철판으로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걸 넣으면은 다 이제 소성취화 돼가지고 다 선박이 금방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냉기가 선박 선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이제 보냉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이라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한국카본하고 동성하이텍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카본에서 만드는 이제 요 폴리우레탄 폼이 이제 인슐레이션 판넬이라고 하는데, 이 판넬이 일단은 선체가 팔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폼이 일단은 그 인슐레이션 판넬이 깔리고 그 위에 트리플렉스라는 2차 방벽이 깔리고, 그리고 LNG 화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은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그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가 일단은 용접이 돼서
화물을 감싸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국카본에서 만드는 폴리우레탄 폼을 포함해서 이제 척당 거의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의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160도, 마이너스 165도의 LNG가 있으면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단열 패드가 있고 그 사이에 트리플렉스라는 이제 알루미늄 호일 같은 제품이 일단은 시공이 되는데 그거는 한국카본이 독점으로 전 세계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뭐 거의 척당 한 30억 내외 정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주되고 있는 양이 우리나라에만 카타르가스 140척 플러스 기타 이제 LNG 선이 발주될 거니까 대충적인 이제 금액을 얼마나 수주할 수 있는지 이제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 두 회사가 거의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카본 아까 영업이익률 봤으니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봤고 그리고 기존에 공장이 돌아가는데 공장 돌아가는 비용은 이제 물량이 2배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자재 내지는 자재비는 충분히 2배로 늘어나겠지만 그 기타 비용이 2배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이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마크3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멤브레인이라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폴리우레탄 폼이 들어가서 본행을 하는 시스템인데 대우조선해양과 내지는 지금 중국의 후동중화라는 조선소는 에로96라는 이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한국카본의 폴리우레탄 폼이 거의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카타르가스에서 발주하는 LNG가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중국 후동중화로 들어갈 건데 지금 카타르가스에서는 그 BOG 비율을 0.1% 이하로 낮추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BOG라는 게 이게 LNG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5도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연기화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탱크 안이 아무래도 단열이 된다고는 하지만 뭐 진공 상태처럼 100% 단열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미세하게 매 시간 계속 연료가 이제 기화를 해요. 기존에는 그 기화하는 LNG를 이제 보일오프 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이라든지 이제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터빈선을 사용했어요. 외연기관을 사용하면서 그 가스를 이용해서 가스 분사를 해서 이제 보일러죠. 어떻게 물을 끓여가지고 그 전기를 이용한 이제 터빈선을 이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스를 이용하는 엔진이 생기면서부터 그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엔진을 이제 운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2004년, 5년, 10년 그때 만들어진 이제 카타르가스 LNG 선들은 제액화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발생하는 BOG를 제액화해서 다시 이제 탱크로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BOG 자체를 특정 비율 이하로 이제 낮추는 걸 선주사에서 요청을 해서 그 이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DSME가 이제 NO96 슈퍼 플러스라는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제 그 덕분에 작년 2022년 5월 2일 날 이제 한국카본에서는 DSME로부터 이제 본행제 공급 이제 LOI를 이제 맺었다고 공시를 합니다. 이제 Letter of Intent라는 이제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이제 공시를 하는 거죠. 그 금액이 한 652억. 그러니까 작년 매출의 한 17.7%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일단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없던 P와 Q가 커진 거죠. 왜냐면 이제 뭐 매출을 P와 Q로 봤을 때 Q는 이제 양인데 LNG선 발주가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발주하는 물량이 당장 지어질 수도 없고 향후 몇 년간 지어져야 되는데 이 Q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운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신조 성과도 계속 올라갔고 내지는 중고 성과도 계속 올라갔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도 올라갔는데 당연히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금액도 당연히 올라갔겠죠.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한국카본의 물량을 받지 않던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카본의 물량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없던 P가 추가로 생긴 거예요. 없던 게 생겼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LNG선 짓는데 한국
본행업체의 물건을 쓸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제 거의 한국과 비등한 물량으로 중국이 지금 LNG선 수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 물량도 또 흡수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마크3하고 NO96 같은 경우는 화물창에 대해서는 이제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에 이제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이제 LNG 화물창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해보겠다 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하고 여러 LNG 운항업체 이제 회사하고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 화물창이나 화물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그 해결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제 GTT사의 이제 기술을 이용하는 게 거의 최선인데 만약에 중국 회사들이 이 GTT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은 일단 어쨌거나 한국 물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한국 카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이제 LNG선 발주에 대해서 한국 카본이 어떻게 P와 Q가 많이 이제 성장했는지를 이제 한번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친환경,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LNG 추진 선박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에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암벽 계류하는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뭐 예를 들어 10개월 정도를 계류를 한다 치면 일반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유조선이다. 그 VLCC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이 도크장에서 드라이 도크에서 이제 다 조립이 돼 가지고 나오면 암벽 계류 기간에는 이제 선박의 이제 시운전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거든요. 이제 엔진이 탑재가 다 돼 있고 하면은 거기 이제 제대로 뭐 결선이나 배선이나 내지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그런 이제 온쇼 커미셔닝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박 위에 설치 여장품들 다 이제 조립해서 테스트하고 검사하고 내지는 이제 각종 파이프라인들 내지는 시스템들을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사하는 과정이 LNG선보다도 이제 몇 분의 1로 짧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LNG선이 뭐 돈은 더 남겠지만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공기가 짧은 일반선, 이제 지금은 탱커선 내지는 나중에 컨테이너라든지 다른 선박도 이제 LNG 추진을 해야 될 건데 그 선박이 한 5척 정도가 이제 그런 LNG 탱크를 만들게 되면 거의 LNG선 한 척 짓는 거에 비슷한 필적하는 이제 본행제 물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던 P가 또 생긴 거죠. 추가로 2배 내지는 4배의 Q가 생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두고 한국카본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는 회사도 똑같이 이제 본행제를 생산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카본이 저는 이제 조금 더 좋아 보여서 한국카본을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일단 기업은 오늘 뭐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깡통에서 일어나는 법. 이제 제 경우를 한번 이제 미루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만약에 이제 당장 영원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영원 근처가 되었을 때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넉넉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무조건 나가서 일단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뭐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일자리가 없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굶어야 되는 이제 실정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 달 번 거 가지고 다음 달을 쓰는 입장이었어요. 뭐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럴 겁니다. 이제 일당쟁이는 오늘 벌어서 내일 쓰고,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벌어서 다음 달 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나가서 몸을 움직여야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술이 있거나 내지는 경력이 있으면 이제 뭐든지 다 해야죠.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소개를 해달라. 무엇이 됐든 다 하겠다. 해외를 나갈 수도 있고 더한 일도 하겠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벌어야 됩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지출을 줄여야죠.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데미지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며칠간 사실 밥이 목구멍에도 안 넘어가요.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정신은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미친 듯이 일하면서 일단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계속 그 큰 정신적인 데미지에 심리적인 실패에 빠져 있다 보면은 육체도 같이 망가지거든요. 일단은 일해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시간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랬어요. 시간을 두고 이성적으로 이제는 깡통까지 차면서 겪은 실전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더해서 제정신으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년이 걸렸거든요. 그 제정신을 찾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은 이제 제정신을 차렸다는 전제하에 시간을 두고 이성적으로 이제 전략을 한번 세워봅니다. 이제 망가진 거는 망가진 거고 실패한 거는 실패한 거고 돈을 잃은 거는 돈을 잃은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을 직시를 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집니다. 매일매일 이불킥을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눈을 뜨면 이게 현실이구나. 맞구나. 내가 다 날린 게 맞구나. 이불킥 합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그죠?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전략을 세워봅니다. 당장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제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긴 텀을 두고 천천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전략들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전술들도 세워야 되고요. 실패에 대한, 그리고 실패를 함으로써 내가 겪었던 그 상실감, 그리고 내 자신감이 무너진 거, 그리고 또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약은 일단 시간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반성이거든요. 일단은 큰 손실을 입었을 때, 또는 심리적인 충격을 입었을 때 이제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두렵기 때문에, 이제 전략과 전술을 좀 잘 세워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웠어요. 일단은 돈을 벌자. 일단 빵원이니까 돈을 벌어서 이제 기존에 내가 잃었던 돈을 일부라도 메꾸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투자금도 다시 쌓자. 내가 이때까지 해왔는데 또 할 수 있다. 한 번 했는데 두 번 하는 거는 더 쉽죠, 그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메우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벌고, 물리적으로 현금을 벌어서 계속 메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총 저축액의 50%를 저축을 하고, 이제 제가 목표로 한 금액이 이제 달성이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총 저축액의 50%를 저축을 하고 50%는 투자를 합니다. 이제 물론 전략과 전술은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 전략과 전술에 맞게 50%는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투자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50%는 따로 또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의 100%만큼은 현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50% 현금 저축이라는 부분이 이제 제 안전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저축하는 50% 말고 나머지 투자하는 50%를 가지고 이제 매주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에 맞게,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맞게 나름대로 이제 전략과 전술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습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제 계획은 20년짜리인데 20년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확신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겁니다. 제 이 모습 한번 봐주시고, 제 이 모습이 이제 공감이 되면 같이 한번 꾸준히 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화이팅!